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노동정치의 복원과 혁신을 위해 소통과 경청을 이어가겠습니다. 2003년 1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회사 측의 말도 안 되는 손배가압류로 한진중공업 배달업 열사가 세상을 떠났고, 그해 가을 한진중공업 김주익 위원장이 85호 크레인에서 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곽재규 열사가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2003년의 투쟁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세상의 수면 위로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부당한 손배가압류가 이어졌고, 헌법상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에서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지금 아마 10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 노조법 2조 3조의 즉각 공포를 외치는 전국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천인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의당도 국회 본회의 통과로 역할을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 거부권 행사 반대 투쟁을 위한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및 노동계와 함께 필요한 모든 연대 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그리고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안 발의 등 입법 과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정의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입법운동과 같이 노동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견지온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을 보는 시선에는, 평가에는 노동 중심성이 사라졌다 같은 아픈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계 전 현직 리더들을 모시고 만나서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의당이 구호로서 노동의 꿈, 노동 중심성 보고를 외치는 것을 넘어 정치 전면에서 노동 중심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노동자 정치 세력과 힘써 오신 수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선거연합정당뿐만 아니라 비대위 구성에서도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직접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선거연합 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나경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 정치를 키워주신 노동자 시민 여러분, 정의당 또한 기성 정치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며 다른 사회,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보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알량하고도 작은 기득권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3% 공세 조항을 넘기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다른 진보정당들에게 정의당의 비례대표 앞순번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선거연합 신당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IT기업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강제 퇴직자 프로그램에 올라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거리를 주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에 책상을 배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동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할 것을 제안했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뒤에 상담은 잘 했는지 묻는 저에게 그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질라서 미안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동자에게 저의 대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진보정당이 모자랐습니다. 팬데믹 당시 IT 기업들은 지나칠 정도로 인력을 뽑아가더니 업계에 불황이 닥치자 이제는 임금 동결 등으로 저연차 개발자들에게는 사실상 인력 재배치와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은 개별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난에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지도 못했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을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도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릴 노동자 여러분, 일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청년 여러분, 정의당은 이 반성에 기초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고자 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의당이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 진보정치 세력들의 선거연합 신당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비대위 대변인으로 일하게 된 김종배입니다. 오랜만에 이 국회 223호에서 다시 언론인들 또 여러 어떤 당의 우리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우리가 비전을 잘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그러면서 좋은 전달 메신저로서 한번 봉사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 무력화가 어제 신원식 국방장관에 의해 정식으로 예고됐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바로 무력화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무력화는 하겠지만 그 이후 펼쳐질 한반도 긴장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안보를 하는 이 정부의 참으로 아마추어적 외교안보 행태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평화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가치 외교를 이야기했고 이념지향의 외교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일본 정상들이 다 긴급한 동북아 지역의 문제를 협의하고 소통하고 심지어 논쟁하는 와중에 겨우 3분,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64초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는 다름 아니라 고립 외교고 자해적 외교입니다. 순방도 민생이라고 하지만 그 잘못된 외교 노선이 바로 민생 박탈이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무역의 감소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외교가 민생이 되려면 지금 당장 중국과의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념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까지도 지금 교란되고 있는 이런 어떤 하반기 이번 겨울 정국에서 우리는 세계 분쟁이 문턱이 낮아지고 있고 더 거기에 한반도가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쓰잘데없는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조성할 게 아니라 주변 질서를 안정시키고 책임 있는 안보로서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된다. 대통령의 외교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